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내가 빨리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해보는 거예요. 활용을 해보시고.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월 1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퇴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저에게 이런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우리 소치는지에게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분의 사연을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학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쯤 되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늦게까지, 보통 5시, 6시까지도 유치원에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12시 이럴 때 마치게 돼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엄마는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돌봄 교실에 또 보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도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래서 휴직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직장을 정말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게 되게 고민이셨던 거예요. 근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부업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할까, 이제 그게 고민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냐면,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나는 직장을 그만둔다. 그만두고 집에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수익을 벌지를 생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구상 중인 게, 친구가 블로그를 하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주니까 그걸 해봐라 해서 그것도 생각하시고, 파트너스도 할 것이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부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힘든 게 뭐냐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고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퇴사를 앞두고 있던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분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직장이 너무 힘드니까 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도 듣고 계속 저도 시도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시키면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강의 듣고 그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1년을 거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퇴사를 하겠다고 해서 퇴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직장에 있으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직장을 나오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직장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런 퇴사 준비를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 힘든 이유가, 이걸 몇 년까지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매월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뭔가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잘 안 돼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되게 줄일 수 있었거든요. 만약 이분은 내가 직장에 나와서 그걸 한다 했을 때는 그 불안함, 생계에 대한 불안함,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 불안함이 상당히 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퇴사를 당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든 내가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직장에서 휴직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돌봄 교실을 좀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방과 후 수업을 듣게 하고 나머지는 학원에 보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를 보내보니까 초반에 아이가 좀 힘들어했지만 좀 적응을 하니까 충분히 아이가 방과 후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하고 하면 직장 다니는 시간과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 그만두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분이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정 안 되시면 내가 직장 그만두더라도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내가 기존 했던 일을 또 하면서 그런 부업들을 다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은
이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는 우리가 한 가지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한 가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부동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저는 블로그 글을 쓰고 그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주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돈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컨텐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단 결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걸 결정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글이든 영상이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걸 해내셔야 되거든요. 사연을 주신 분처럼 막연하게 나는 블로그 해야지, 난 유튜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는 뭘 제공할 수 있느냐, 그 주제를 정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내가 이제 주제는 정해졌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주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가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전자책은 그래도 우리가 종이책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좀 부담이 덜해요. 제가 전자책을 처음 쓰면서 이런 목차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목차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고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을 써보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이 컨텐츠가 일단 정해졌잖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게 정해졌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전자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자책에도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구성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가격을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내가 컨텐츠 주제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가 정해졌다 하면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단기간에 이게 성장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성장시키기까지 정말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계속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광고 수익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와 구독자가 조건에 딱 맞게 되면 그때부터 광고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면 하나의 정말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되더라고요. 조회수 같은 것도 우리가 일정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영상을 계속 올리고 하면 이제 수익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광고 제한이 좀 많이 들어와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제한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광고에 대해서 단가를 또 정해서 또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유튜브를 잘 키워 놓으시면 계속적으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를 그런 긴 영상들, 뭐 8분짜리 영상, 뭐 10분짜리 영상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좀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쇼츠입니다. 쇼츠는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분짜리 영상은 확실히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그 1분짜리 영상을 좀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동네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쭉 그냥 찍어서 그거 올려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렸는데 첫 영상인데도 조회수가 30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되게 놀라셨거든요.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서툴더라도 일단 한 번 하면 그걸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고요. 처음보다 아무래도 더 우리가 잘 하게 돼요.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저는 찍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편집인데요. 유튜브 편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편집하는 법들은 유튜브 영상에도 정말 상세하게 매뉴얼을 알려줄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컷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사긴 샀는데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연습을 하시면서 편집 기술을 익히시면 그런 편집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편집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이런 것들도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습관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상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상을 예전에 혼자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 내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모임을 점점 만들게 됐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기상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혼자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새벽 기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영어 회화를 배울 때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어를 공부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챗 GPT가 나왔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또 영어 회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글쓰기를 또 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내가 빨리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해보는 거예요. 활용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게 또 나에게 하나의 수익 파이프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넓혀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 수익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해보느냐 해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매월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발전시키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시도를 해봐야지 결국에는 그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시작점을 내가 한번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주변의 관찰자의 시선을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뭐를 더 불편할까?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찾았다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좀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